축산, 검협전. 23화 비무 대결. 소맹상은 돈을 뿌려 스승들을 모았건만 스승들은 비무에서 못난 꼴을 보여주네. 세수지는 이미 판세가 기울었다고 판단해 다른 스승들에게 한꺼번에 공격하라고 눈짓한 후 정작 본인은 슬그머니 집으로 도망쳤다. 나머지 눈치 없는 스승들은 신호가 떨어지자 단순하게 머릿수만 믿고 움직였다. 손에 무기를 들고 지켜보는 척하며 조금씩 가까이 다가갔으나 상대가 맨손인 까닭에 막상 끼어들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았다. 십수명이 사방에서 거리를 좁혀오자 그 의도를 눈치챈 조심원이 호탕하게 외쳤다. 다들 몸이 근질근질한가 보. 당장 덤비지 않고 멋들하시오? 조심원의 도발에 제대로 불붙은 십수명이 고함과 함께 무기를 휘두르며 우르르 몰려들었다. 처음에는 둘뿐이라 실력을 발휘할 필요가 없어 경공법으로 여유를 부리며 상대를 희롱하기만 했는데 드디어 상대가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쯧쯧, 이 조심원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니 아무래도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겠구먼. 조심원이 두 건을 무기 삼아 사방에서 날아드는 공격을 빈틈없이 막아내다가 적들이 거리를 좁혀오자 갑자기 쪼그려 앉았다. 그러고는 한쪽 다리를 쭉 뻗어 바닥을 쓸어내듯 한 바퀴 돌리는 소지 연원태를 구사했다. 순식간에 8명이 훌러덩 자빠졌다. 그 와중에 다른 자의 칼에 맞아 팔이 잘릴 뻔한 여작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 미리 약속한 대로 휘파람을 불었다. 십수명이 동시에 뒤로 굴러 사방으로 흩어졌다. 조심원은 애초에 제대로 겨룰 생각이 없었기에 굳이 뒤쫓지 않았다. 부상당해 도망가지 못한 두 사람을 도와주려고 다가갔다. 한 사람을 부축해 일으키는 순간 쇠붙이가 바람을 가르며 날아오는 소리가 들렸다. 암기군. 재빨리 고개를 꺾어 날아오는 표창을 피했다. 도망갔던 스승 패거리들이 암기를 들고 나타나 사방에서 표창, 비추, 활, 쇠뇌 따위를 사정없이 날렸다. 조심원은 비겁한 패거리들이 가소롭기 짝이 없었으나 가벼이 넘길 상황은 아니었다. 높이 뛰어올랐다가 납작 엎드리고 목을 움츠려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잡거나 발로 걷어차는 등 원숭이처럼 날쌔게 뛰어다니며 암기를 피하니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다. 피하기 바쁜 와중에도 중간중간 되받아친 암기가 백발백중 적을 쓰러뜨렸다. 단상에 자리 잡은 도규는 황난과 여작이 우스운 꼴을 당한 후 스승들이 머릿수로 밀어붙이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기가 막혔다. 나중에 황난 등이 조심원의 맨주먹에 픽픽 나가떨어지자 속이 아주 후련했다. 그런데 놈들이 다시 암기를 들고 나타나자 이가 부득부득 갈렸다. 그만들 하시오. 하지만 이미 도균의 말이 먹힐 상황이 아니었다. 말만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 도균이 직접 나서려는데 도전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비무가 진행되는 동안 스승 중 하나가 금고지기를 묶어놓고 금괴를 털어 달아났습니다. 저기 저쪽 서북쪽으로요. 도균은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다. 역시 죄다 도둑놈들이었어. 진짜 실력자가 나타나 설 자리가 없어지니 바로 뒤통수를 치는구나. 그동안 그토록 후하게 베풀었는데 도둑질까지 해? 뒤쫓기엔 이미 늦었으니 일단 비무부터 마무리하자. 한심한 스승들 꼬락서니를 보고 있자니 갑자기 우라통이 터졌다. 조영웅, 봐줄 필요 없습니다. 이놈들 다 한 통속입니다. 방금 한 놈이 내 금고를 털어갔어요. 도균과 가까이 서 있던 여작이 이 말을 똑똑히 들었다. 세소진, 이 버러지 같은 놈. 우리는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저 혼자 이 속을 챙겨? 도균 저놈도 못 믿을 놈이군. 굴러 들어온 돌에 홀려 예정을 싹 있다니.
어차피 암기까지 꺼낸 마당에 저 애송이도 손 봐줘야겠다. 그러고는 곧장 도균에게 달려들었다. 의리 없는 놈. 새 스승 생겼다고 우리를 헌신짝처럼 버려? 으악. 기습을 당한 도균이 미처 피하지 못한 채 비명을 질렀으나 나자빠진 사람은 여작이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조심원이 정신없이 적들의 암기를 받아내는 동안 그의 곁에 부상당해 도망가지 못한 두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 한 명은 조심원이 일으키려 했지만 상처가 깊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다시 쓰러졌다. 다른 한 명은 스승들 중에서도 교활하기로 으뜸인 묘두웅인데 소지연한테에 걸려 넘어졌을 뿐 큰 부상은 없었다. 그는 마침 표창 3개를 가지고 있었다. 조심원은 암기를 막느라 분주한 와중에도 쓰러진 적이 꿈틀거리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사실을 알 리 없는 묘두웅이 조심원의 목을 겨냥해 오른손으로 강하게 표창을 날렸다. 대비하고 있던 조심원은 피하기는커녕 무쇠처럼 단단한 앞니로 날아오는 표창을 물었다. 동시에 다른 방향에서 화살이 날아오자 엄지와 중지로 가볍게 잡은 후 검지로 화살대를 튕겼다. 이 화살은 정확히 묘두웅의 어깨로 날아가 꽂혔다. 두 번째 표창을 던지려다 기습을 당한 묘두웅이 대굴대굴 구르며 고통스러워했다. 곧이어 여작이 도균에게 달려들며 창을 내질렀다. 조심원은 거리상 달려가 돕기에는 늦었다고 판단해 물고 있던 표창을 재빨리 왼손으로 옮겼다. 마침 황난이 던진 표창이 날아오자 황급히 오른손으로 받았다. 이미 늦은 상황이라 피하라는 외침도 의미가 없었다. 말 대신 양손에 쥔 표창을 동시에 날려 여작과 황난을 한꺼번에 쓰러뜨렸다. 겨우 위기를 모면한 도균이 여작의 단창을 빼앗아 상대를 찌르려는 순간 조심원이 연자 비운종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달려와 막았다. 공자. 멈추시오. 도균이 의아해하며 손을 멈추었다. 공자. 먼저 집으로 돌아가시지요. 이놈들은 내가 정리하지요. 조심원이 도균 손에서 창을 뺏고 여작을 질질 끌며 스승 패거리 쪽으로 휙 날아갔다. 눈치 빠른 자는 벌써 도망갔고 물색 모르는 자는 다시 달려들었다. 조심원이 경공술로 빠르게 이리저리 오가며 창을 휘두르자 반격 한 번 못하고 픽픽 쓰러졌다. 진즉 도망간 서넛을 제외한 스승 패거리가 전부 들판에 널브러져 꿈쩍도 하지 못했다. 놈들은 조심원이 돼지 몰듯 한쪽으로 밀어붙이자 아직 자리를 뜨지 않은 도균을 애처롭게 쳐다보았다. 마음 약한 도균이 다가오자 조심원이 얼른 선수를 쳤다. 내 놈들이 공자를 기만하고 공밥을 얻어먹은 것은 사실 그리 큰 죄는 아니다. 하나, 무리를 지어 약자를 괴롭히고 암계로 사람을 해치려 한 죄는 매우 크다. 오늘부로 과오를 씻고 새 사람이 되겠다면 나도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 그렇게 못하겠다면 관부에 넘겨 재산을 편취한 죄를 물을 것이다. 어쩌겠느냐? 돌아가며 등짝을 한 대씩 때리자 서서히 몸이 풀린 패거리가 부끄러워하며 줄줄이 도망쳤다. 도교는 측은지심이 일어 그들을 불러세웠다. 잠시 멈추시오. 짐을 챙겨오라 할 테니 가져가시오. 그러고는 도전에게 그들의 짐과 노잣돈으로 챙겨줄 은자 1000냥을 가져오도록 하였다. 뜻밖의 아량에 몸둘바를 몰라 하던 패거리가 납작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다. 도교는 같이 무릎을 꿇고 예의를 표하기까지 하였다. 그렇게 인사를 나눈 후 멀쩡한 자가 부상당한 자를 부축해 모두 떠났다. 상황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간 도교는 바로 조심원에게 스승이 되어 달라고 간청했다. 공자는 남다른 자질을 타고난 터라 저는 감히 공자의 사부가 될 수 없습니다. 잠시 스쳐가는 인연일 뿐이니 벗으로서 성심껏 무공을 가르쳐 드리지요. 하지만 도균이 한사코 뜻을 꺾지 않으니 결국 사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날 이후 도균은 온종일 무공에 매진해 큰 발전을 이루었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